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 인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동계정지를 잘 회항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오늘은 오늘 원고 새말기, 오늘 이제 새말기 정진이니까 또 여기는 새로 오신 분들이 없으니까 오늘은 또 좀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1시간 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새말기 안내서를 한창 쓰고 있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그거를 이제 한 몇 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새말기 시스템이 다 완성이 되고 좀 그런 일이 다 이제 되고 나면 글쎄 뭐 제가 지금 64세니까 한 70 가까이 되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생각날 때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휴지통 이야기, 지렁이 이야기가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빨간 장미 무슨 색깔 뭐 그런 것도 들어. 그 중에 하나 얘기인데, 안영수 씨한테 내가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안영수 씨 몸이 어디 있지요? 몸뚱이. 몸뚱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허공 중에 있죠. 예? 허공 중에 있죠. 그 다음에 이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홍수 예, 그렇지요. 지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이란 땅덩어리도 지구에 있죠. 지구에 있고 허공 속에 예. 있습니다. 그 지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양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허공에 있습니다. 예. 우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허공입니다. 허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허공입니다. 허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랬는데 허공입니다. 이러면 답이 안 되죠. 그렇죠. 허공이 어디 있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그 이제 거기에 이제 쭉 해서 이제 그게 이제 한 챕터로 지금 이제 빨간 장미 그거 쓰는 거는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짤막짤막하게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해서 나중에 이제 거기다가 사파를 조금 그려서 그렇게 할 생각인데 그게 전부 다입니다. 허공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 그것을 이제 끝이 납니다. 그 얘기가 질문만 하는 거죠. 허공이 어디 있을까요? 허공이 어디 있을까요? 허공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이 말입니다. 내 몸뚱이가 허공에 있고 지구도 허공에 있고 태양계도 허공에 있고 우주도 허공에 있어요. 허공은 어디에 있니? 허공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야 허공을 찾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허공에 있다면 허공을 찾을 수가 없어. 왜? 허공이라는 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또 어떻게 찾아? 그러니까 허공이 어디에 있니? 허공을 어떻게 찾니? 이 말이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질문으로 남겨놓겠습니다. 허공이 어디에 있냐? 허공이 어디에 있냐는 질문 자체가 그러되면 잘못된 건데요. 왜냐면 허공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스펙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스펙이 없는 허공을 어디에 있냐고 질문하면 그렇죠. 글쎄 뭐 그런 일이 뭐 선문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문답이죠. 하여튼 뭐 일반 상식으로 질문이 질문스럽지 못하죠. 일반 상식으로 질문한다면 뭐 선언해서 할 질문은 아니고 또 일반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질문을 자기가 해봤을 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위에서만 놀아. 너무 위에서만, 물 위에서만 놀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큰 돌멩이를 허리에 탁 두르고 깊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그 깊은데 그 바닥까지 내려가야 비로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전에는 그 위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 이렇게 부침. 떴다 가라앉았다 이것만 계속 하기 때문에 자기가 뭘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만 해서 더 이상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상식적으로 할 수 없을 때 그 질문에 대한 그를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답할 수 있는 건 상식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1학년보다는 중학교 1학년이 답을 더 잘할 것이고, 그렇죠? 지식이 있으니까. 중학교 1학년보다는 박사가 더 잘할 것이고, 그렇죠? 안 배운 사람보다는 배운 사람이 더 잘할 거예요. 이러면 너무너무 차별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은 학벌에도 관계없어, 나이에도 관계없어, 인종에도 관계없어, 종교에도 관계없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모든 형식을 다 배제한 질문이라. 모든 형식을 배제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은 어디 있니? 우리가 딱 알아. 지금 지식적으로 허공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그런데 허공이 어디에 있니? 어디에 하려면은 그 모습이 말하자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공부가 뭐예요? 없는 거를 찾는 공부거든. 없는 거를 찾는 공부. 없는 거를 찾으려면 왜 찾아야 되노? 이 말이에요, 지금. 있다, 없다를 완전히 뛰쳐난 시공간이 끊어진, 말마디가 끊어진, 그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건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사고도 끊어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상식이 끊어져 버려야 된다. 그래야 답이 나오지. 그래서 이때 딱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죠. 허공이 어디 있니? 하는 질문이 답할 때까지 질문만 한다. 그거죠. 내가 뭐라고 내가 자료를 내는 거는, 내 자료를 내는 거는 어디서 들었던지, 보았던지, 이런 상식이거든요. 지식이에요, 지식. 그걸 저는 자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료. 이 자료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1번, 2번 하고 나면 끝이야. 좀 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조금 더 갈지 모르지. 그렇지만 본 질문에 대한 답은 안 돼. 본 질문에 대한 허공이 어디 있니 할 때는 허공이 어디 있니 하는 그 질문이 허공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내가. 질문만 하고. 허공이 어디 있지? 이 질문만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대답을 할 때. 질문 속에 답이 있거든. 이 점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고 사람들은 그러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둘이 아닌 도리를 공부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질문이다 답이다 이러면 둘이거든 지금. 그래서 질문이 답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하나의 도리를 깨치는 거라요. 요것도 제 거기 있습니다. 이번에 그거 저기 안내서에 지금 뭐 금방 한 질문은 아니지만 그 빨간 장미에 요거는 넣어놨습니다. 저번에도 그거를 한 적이 있죠. 우리 이거 거울이 있어. 거울에 우리 이거 배웠대 옛날에 생물 물리 시간에 거울을 딱 이렇게 갖다 놔.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를? 그러면 여기 물체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 시험 해봤거든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러면 이 거울 안에 거울이 이거 하나밖에 없고 이 거울도 하나밖에 없는데 이 거울을 딱 보면 무수 상이 생겨요. 막 끝없이 상이 생기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끝없는 상이 생겨요. 응? 이 끝없는 상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예요. 빨간 장면을 그런 식으로 글을 씁니다. 다 알거든, 이거. 초등학교만 되면. 거울이 2개 있어요. 그 가운데 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울에 한없는 상이 생깁니다. 이 한없는 상을 이 한없는 상을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 그거 없앨 건데. 거울 자체를 어떻게 없애요? 물체만 없어지면. 지금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울이 서로 또 비추기는 하겠지만 이 거울은 어떻게 완전히 맑다고 생각을 하고 맑은 거 비추어도 맑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서로 상이 생기지 않겠죠. 근데 그걸 하필 한결 만들면 촛불 한결. 그래도 상은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수많은 상은 다 없애고 응. 한 개만 만들어서 그걸 아이, 저거를 없애버려야 그게 translate이지. 거울을 없앨 수는 없어요. 여기서 답은 초를 세우는. 초를 없애야지요. 그렇죠. 근본 초를 없애야지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딱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느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딱 이런 상황이다 하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까? 최정환 거사님. 이 진짜 이거 본문이거든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근데 그걸 두 개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이 수없이 생겨요. 이 거울 쳐다보면 안에 쫙 생겨. 진짜로 해보십시오.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거울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요 거울 여기 초가 비치잖아요. 요 초가 비치면 여기 이 초가 여기 또 비쳐요. 이 초가 또 여기 또 비쳐요. 이 초가 또 여기 또 비쳐요. 이래서 한없이 상이 생기는 거예요. 인드라망처럼. 감옥을 그렇게 하잖아요. 유리로 옛날에. 80년도에 어. 유리로 다 해서 그 두개 대공 중앙정부 집어넣고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버리지. 맞아요. 사방을 유리로. 그러면은 무한한 상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이쪽 내가 여기 비치면 요 비친 게 저쪽에 또 비치고 저 비친 게 절로 비치니까 어느 게 나중에 진짜가 자기 진짜인지를 모르고 헷갈려 버릴 것 같아요. 자, 그거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면 이 물체만 없애면 되는데 이 물체만 없으면 이 상이 사라지는데 이 물체를 어떻게 없앨 거고 이것이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럼 수많은 지금 상이 생기고 있어. 근데 이 물체를 없으면 간단하겠죠. 드러내면. 근데 이 물체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초가 있으면 딱 드러내면 그만이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드러낼 수 없는 이념이나 사고방식이나 무슨 감정이나 이런 것 같으면 모습이 있어서 딱 잡아서 그냥 버릴 수가 없네, 이거는.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그럼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이 상, 서로 비추는 이 상을 그만둘 수가 있겠는가? 이거지요, 지금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세상에 이렇게 보면 공부 아닌 것이 없어. 전부 공부야. 전부 공부 재료야, 그냥. 사람들이 무심코 봐서 그러지. 오늘 딱 3개만 우리 그걸 하고 이제 요 얘기를 해볼까. 3번은 제가 늘 공부 시간에 많이 했던 거예요. 거울이 2개 있어요. 이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초등학생이 이런 거 읽었을 때 재밌게 읽지 않겠나요? 이거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지요. 우리보다 답을 더 잘할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A라는 거울이 있고 B라는 거울이 있어요. 그러면은 A에는 이런 동그라미가 지금 있어요. 동그라미가 완전히 불투명. 동그라미가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비행기가 지나가면 여기 비추겠죠? 거울에. 그러면 어떻게 이 비행기가 비춰질까요?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본문 시간에도 찾아서 해서 답이 나올 것입니다. A하고 B에 비치는 비행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어째서 다르나요? 거울에 네. 얼룩이 져 있을 경우에는 네. 그 얼룩이 투명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안 보일 것이고 예. 비행기 보이는 부분만 거울에 네. 비치는 것이고 예. 비는 온전히 다 비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공부에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고정관념 내지는 조건 지어진 것. 조건 지어진. 또는 입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육근으로 봐. 육근으로 볼 때 어떤 내가 입처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색성향 미촉법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있는 그대로 보려면 어찌해야 되나? 이 질문이죠. 비행기를 있는 그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는 B는 그대로 보이니까 A는 비행기를 있는 그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이죠. 휴일거사님 어찌해야 됩니까? 그림들. 예? 그림들. 이거를 지우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지울 수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지울 수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굉장히 고정관념이 강하니까 또 나름대로 하지만 애들은 또 애들 나름대로 자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이게요. 생각을 할 거예요. 그지? 실제로 지가 갖다 놓고 실험을 해보면 그냥 알거든. 그냥 알 수가 있거든. 그럼 저거를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이거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모든 것이 이 세계가 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범주에 있어요. 이 범주에 있다. 이게 말만 바뀌고 그림만 바뀌고 질문만 바뀌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딱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공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면 답이 술술 나와. 이게 지금 답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도 간단 명료하게 답을 할 수가 있다. 자, 3번부터 우리 해보죠.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이것도 있고 뭐 냉장고 얘기도 있고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빨간 장미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한 2, 3년 원고 써야 되겠죠. 절대로 어렵고 내보다 이렇게 먼 곳에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요? 모든 것이 불법이에요. 불법 아닌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불법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습으로. 일체만법이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자, 3번 안영수 씨 한번 물어볼게요. A는 어떻게 이 얼룩을 지울 수 있을까요? 이 말이죠. 저는 질문이 저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자, 그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자, 비행기가 A하고 B하고 비치는 비행기가는 지금 맨 처음 질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A라는 거울과 B라는 거울에 비치는 비행기는 같습니까? 다른가?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잖아요. 아, 처음에 그렇게 했나요? 네. 같습니까? 했을 때 아닙니다. 같다고 이거지. 같다. A가 얼룩이지 거울이지만은 비행기의 실체는 똑같다는 거죠. 아,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죠. 그거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에 지금 적합하지를 않는 자기가 또 만드는 거라. 만약에 비행기라는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면 지금 그런 얘기가 가능한데 아무것도 몰라. 이거를 다른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에스키모 사람이 잠깐만요. 에스키모 사람이 한 번도 바나나를 본 적이 없어. 바나나를 딱 갖다 놨어. 그런데 바나나를 그 사람한테 보여주지를 않고 비추었어요. 그러면 A와 B가 보는 것이 같을까요? 이 말이에요. 에스키모가 바나나를 본 적이 없어. 듣도 보도 못한 거야, 이거는. 그런데 바나나를 감춰놓고 상을 비추었어.
그럼 앉아있는 사람이 보도 듣도 못한 걸 바나나를 딱 본다 이 말이야. 봤을 때 바나나 실체는 있겠죠. 근데 아무도 못 봐서 그거를 본 이 사람이. 그럴 때 A와 B는 이것을 같이 보나요? 이 말이죠. 지금 같이 볼까요? 그러면 제가 이게 너무 저 바나나를 몰라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면 A에 비친 바나나 이렇게 A가 얼룩이 진 거울에 비친 어떤 바나나의 모습이나 얼룩이 안 진 B 거울에 비친 바나나 모습이 에스킨도 모를 거란 말이야. 아 모르지요. 그러니까 모르지요. 아니 모르는데 지금 더 자꾸만 복잡하게 지금 10살짜리한테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내가 10살이라고 생각을 해보라. 어른이 되면 요거를 문제를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게 안 봐요. 어떻게 보느냐?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거기다가 자꾸 덤을 갖다 붙여. 자꾸. 그렇게 덤을 붙이면 그 질문의 핵심을 파괴한대요. 질문의 핵심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A하고 B하고 같이 볼까요? 이거야. 단순해. 단순하다고. 거기다가 막 붙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안영수 씨가 보도 듣도 바나나는 본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또 바나나에 대한 좋아요. 자, 그러면 요것이 있어요. 그럼 A와 B가 이거 왜 이래? A와 B가 같이 볼까요? 이렇게 물어요. 아, 이걸 허공이라고 합시다. 허공. 그 허공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자, 허공이라고 해서 허공을 비추었을 때 A와 B가 같이 볼까요? 이 말이야, 지금. 간단하게 말했어. A와 B가 같이 볼까요? 이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그냥 가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같이 보이죠. 어떻게 같이 안 보일까요? 그러니까 어. 선원장님 이 말도 맞고 지금 포커스가 이 거사님 포커스를 저는 알겠어요. 아니, 예. 이게 마치 아니 제가 이제 다르게 표현하려면은 이제 일종의 예의 오류를 갖고 올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걸 일단 설명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상식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저기 아주 심한 몰라 그런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갈로받기 이야기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들었을 때는 똑같이 비친다 이거지. 그냥 얼룩이 좀 적기 때문에 약간 정확하게 보이진 않겠지만은. 자, 그렇죠. 아니 내 말은 지금 여기 그렇죠. 지금 얼룩이라는 것이 예. 얼룩이라는 것이 완전 불투명이라서 여기에 이것이 안 비치죠. 비추었을 때 여기 자체는 안 비치죠. 안 비칠 수가 있다. 안 비치는데 비치죠. 요 얼룩을 가에 이렇게 비치겠죠. 내 말은 바나나가 여기는 이렇게 비친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비치냐? 이렇게 비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렇죠. 아니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상상을 하지 말고. 그러면은 여기는 안 비쳐. 그렇죠. 안 비치는데 요렇게 비추고 있어 지금. 예. 이건 요렇게 비추고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게 비춰. 물론 여기는 색깔도 여기는 노란색, 그렇죠. 파란파란 그렇게 할수 있겠죠. 노란색인데 여기는 가만 보면 여기는 불투명이니까 노란색이 안 보여.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노란색이 여기 노란색이고 여기 노란색이야. 자,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 A와 B에게 바나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바나나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제 질문이에요. 바나나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물으면 A하고 B하고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자, A부터 대답을 해봅시다. 어떻게? A는 지가 보이는 대로 설명을 하겠죠. 그렇죠. 당연히요. 어떻게 보입니까? 근데 지금 이제 비친 상태대로 지금 이제 중간에는 불투명으로 안 비치는 그렇지. 상태니 양쪽에 튀어나온 붙인 모습 그대로만 가지고 그렇지. 바나나의 모습을 얘기해요. 바나나의 모습을 예, 얘기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더 창의적인 사람은 여 중간에 이게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요거 바나나는 이렇게 생겼구나. 안 그러면 중간에 둥근 원이 될 수 있을 거, 세모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지요? 그래서 바나나는, 한데, 요 A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당히
여러 가지 바나나의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똑같이 안 볼 거라는 거지. 단순한 사람은 중간에 연결됐다고 아니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상상도 근데 못할 자 것 같은데. 예술가들은 다르게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보는 입체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상상력이 확 동원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생겼는데 안에가 동그라미일까? 또 세모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나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생겼을까? 요거는 보이니까,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요렇게만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아마 보통 사람 80-90% 이렇게 생각을, 난 내 같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아주 창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이거는 그만두고 자세 그냥 요것만 해당을 합시다. 그렇게 하면 B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B는 이렇게 봤거든, 자기는. 그러면 A와 B가 얘기를 해, 이제 대화를 해. 바나나를 비춰준 사람은 아무 대답이 없어. 그래서 둘이서 얘기를 시켜. 바나나 어떻게 생겼니? 이러면 B라는 사람은 바나나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면 A가 아니야 바나나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럼 A는 지가 맞다고, 지가 그냥 봤으니까, 지 눈으로 봤으니까 빡빡 우겨. 그러면 B도 지가 봤으니까 빡빡 우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이 진짜인가를 아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일까요? 이렇게 딱 물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알아봅시다.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아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방법 간단하네. 그렇죠. 네. 어떻게? 실물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거지요. 그렇죠. 그냥 바나나 실물 탁 보여주면 맞아. 바나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는 뭐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네. 그때서야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걸 알고 놓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둘이서 얘기하면 누가 이길까요? A가 이깁니다. 100% 이겨요. 우리 말도 있잖아요. 서울 안 가본 놈이 이긴다고. 이게 정말 웃기는 얘기 같지만 우리 생활 전반에 깔려있는 얘기예요. 생활 전반. 그래서 우리의 그 안이미술 심리를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이 지금 촉이 돼서 이렇게 부닥치는데 거기에 뭐야? 요렇게 얼룩이 진 고정관념이나 접근 지어진 입처에서 전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 얼룩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이거거든. 우리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 고정관념이나 조건 지어진 우리의 입처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이 말이거든.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것이. 그거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없애려고 하는 게 고정. 아니 그렇죠. 이것을 바로 보고 싶다는 거죠. 없앤다는 것보다 내가 질문이 바나나를 바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나나를 바로 보려면 A가 바나나를 바로 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최정환 거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되게 재미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본인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몸뚱이에 달린 모습과 거기에 상대하는 색성향 미촉법이 얼룩진 부분이다.
이것을 인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하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얼룩진 부분이 지워지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또요. 안영수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이제 뭐 실물 바나나를 아 이거구나 하고 많이 느꼈다면은 실물 바나나를 보지를 안 했어. 보지를 안 했다면은 방법을 못 찾겠는데 왜냐면 거울에 얼룩이 짙는 좋아. 알 수가 없을 테니까. 좋아요. 그러면 실물 바나나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그러면 실물 바나나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지금 얼룩진 곳에서 실물 바나나를 내 맨날 볼 수가 없거든. 이거가 하나의 일회용이거든, 이거는. 어떤 이걸 봤을 때 하는데, 다른 거를 전부 다 보고 듣고 육군을 통해서 내가 다 말하자면 보는 것이 전부 다 저런 상태에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 바나나를 한번 착 봐버리면, 아, 내가 본 바나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가짜구나. 이렇게 알아. 이것이 실물이 아니야. 실제로 이 모양이 아니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랬는데 바나나 딱 지나가고 나면 그냥 잊어버려.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그냥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자기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전부다인 줄 알아. 그냥 잊어버린다. 어쩌다가 바나나 한번 볼 때도 있죠. 있기는. 그러니까 어머머, 어떻게 해야 내가 뭐 바나나뿐만 아니라 제대로 볼 수 있는가? 이것이 질문이에요, 사실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이 말이거든, 지금. 저거 A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걸 의미하거든요, 지금. 그렇지요? 그렇거든, 지금, 현재. 실물이 그대로 비춰지질 않거든. 근데 이제 거기 있어. 내가 그런 끼었다는 거 알면 거기 있어. 잠깐, 예. 자, A가 봤을 때 네. A가 자기 내 거울이 얼룩이 짙는지 아닌지 본인은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예. A가 얼룩이 짙다는 거를 소위 말하면 뭐 알려주는 방법론을 알아야 그렇지요. 자기가 얼룩을 지울 거 아니에요. 당근이지요. 그러면 당근이죠. B같이 B는 얼룩이 안 짙다는 사실을 음. A가 인식하도록 B가 가르치든지 아니면 바나나를 들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바나나 실체를 보여주면서 네가 얼룩이 끼었기 때문에 거울에 이렇게 잘 안 비친다는 걸 일깨워 줄 수밖에 예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없을 거다 이거지. 그렇죠. 근데 A라는 친구는 자기가 스스로 내 거울에 얼룩이 졌구나라고 인식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도인들이나 한란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인식 자체를 기대하는 인식 자체가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부처님 같으신 그 성각자가 모든 방편을 다 동원을 해서 이제 부처님 같으신 분의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자기가 A였어. A라는 거를 스스로 감지가 됐어. 그래서 온갖 고행을 다 해. 그거를 감지를 했어. 요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0.0001%다.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비상 비비상 처에 있는 사람까지 다 갔는데 그분들은 정에 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고요하고 그랬어. 근데 딱 정에서 나오면 하는 행동이 아니올시다거든. 그러니까 이게 근본 본내가 해결이 안 됐단 말이지. 근본적으로 생활 속에서 내가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가만히 정해 있을 때는 편안해가 있다가 생활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스스로 고행을 하신 거예요. 스스로 앉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자꾸 하시다가 보니까 이 얼룩의 말하자면 실체를 깨달은 거지.
그래서 요 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네가 지금 요 상태에 있다고 말을 해주러 나오셨어. 법을 설하러 나오셨는데 당최 안 맥히는 거야. 네 지금 요래 상태에 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야. 어쩌다가 100명 중에 하나 정도가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대부분의 8, 90%는 뭐 내가 뭐 이렇게 사는데 뭐 부족한 거 있어. 뭐 어쩐 거 있어. 그나마도 괴로움이 많은 사람은 좀 돌아볼 것이고 잘 나가는 사람은 진짜 안 돌아볼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바나나를 만약에 한 번이라도 바나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나는 잘못 알고 있네. 그러니까 내가 바나나를 제대로, 그리고 이 사람 바나나 갖고 가버렸어. 근데 뭐 얼른 본 바나나가 그 기억에 남나? 안 남지? 그러니까 바나나 실제로 한번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때요? 비행기 티켓을 끊든지 해서 에스키모가 어디로 가야 돼요? 열대지방 가서 바나나 보러 가야 될 거 아니냐고. 티켓팅 해서. 거기에 자기 자리에,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바나나가 어째 생겼을까? 바나나가 어째 100번만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중에 또 이제 4번 뭐가 있냐. 그림의 떡이라는 게 있거든. 그림의 떡을 딱 이렇게 그려놨어. 그림의 떡도 여기 지금 여기 시루떡이야. 시루떡 그림도 못 본 사람은 시루떡을 손에 쥐어줘도 이것이 시루떡인지 인절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루떡 그림이라도 자꾸 본 사람은 시루떡 실물이 나타났을 때 여기 시루떡이구나 정도는 안다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저 시루떡을 꼭 사 먹으러 가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나면 밑에 있는 전화번호라도 해서 가서 사 먹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 2, 3번 1번 뭐였지? 제일 처음에 허공이 어디? 허공이 어디 있냐. 이건 본인이 답을 하라 이거지. 2번은 무수 거였을 때 이 물체만 사실은 물체만 탁 드러내버리면 이 거울은 완전히 말하자면 맑은 상태라. 맑은 게 비춰도 그만이거든요. 맑은 게 비춰지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이 상을 저 안에 무수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얼룩이 졌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 사람은 얼룩이 진 상태에서 어떻게 바르게 이것을 볼 수 있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복잡하게 늘리려면 늘릴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으로 바꾸면 조금 더 쉽게 되겠죠. 그것이. 그래서 연기라는 것은 뭐예요? 인연과 조건이 되면 일어나.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러면 내가 지금은 얼룩이 돼 있지만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얼룩이 지금은 이런 얼룩이고 다음엔 세모 얼룩도 될 수 있고 네모 얼룩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얼룩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변하고 헛것인 거를 비었다는 것을 알면 본래 나의 그 바탕이 이걸 철저하게 내가 알면 이 바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본래는 이거 환히 비치는 바탕. 환히 비치는. 지금 이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이 얼룩이 본래 그거는 있는 거야. 그거는 진짜야. 본래 있는 거야. 이러면 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항상 거기에서 면하지를 못하는 거지. 면하지를. 그렇지만 이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또 관찰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무엇이 이 바깥에 있는 것이 문제, 이 바깥에 있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왜곡되게 볼 수 있는가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늘 우리는 나와 상대, 나와 나 아닌 것으로 일단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안영수 씨, 그거는 인정을 합니까? 네. 그것을 뭐라고 하냐? 조건 지어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을 해보자면 나는 왜 나와 나 아닌 것으로 구별을 지금 조건을 이렇게 경계를 지어놨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거냐 이거지. 나는 왜 나와 나 아닌 것을 왜 딱 구별을 해서 상대로 볼까? 이 말이에요. 볼까? 거기에 대한 본인이 답이 있어야 그걸 뚫고 들어갈 거라. 나는 왜 나와 나 아닌 것을 상대로 두고 둘러볼까? 이 질문이에요. 사실은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공부가 진짜 공부예요. 근데 이런 공부를 하면 머리가 근데 되게 재밌잖아요. 상당히 이게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와 나 아닌 것을 상대로 둘러볼까? 아닌 것을 상대 둘러볼까? 상대로 둘러볼까? 이게 질문이.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질문이라고 지금. 보통 뭐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지금 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좀 이런 질문을 해도 그것을 되게 극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이상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나와 나 아닌 것을 왜 둘러볼까? 왜 둘러볼까? 이거거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수동적인 공부가 있고 능동적인 공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변한다 헛것이다를 해요. 변한다 헛것이다를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질문 또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이것을 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질문에 대한 것을 자기가 자꾸 답하면서 가야 돼. 그래야 아주 능동적인 공부가 되고 재미가 있어. 이 공부가 코 끼어서 질질질 끌려가면 진짜 재미없잖아요. 공부가. 난 진짜 그런 공부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제목이거든. 일종의. 나는 나와 나 아닌 것을 왜 상대로 둘러볼까?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만약에 생각이 더 해야 된다 하면 다음 시간에 안고 그 다음 시간에 물어볼게요. 저는 그것도 질문이 좀 잘못됐어요. 예. 얘기해보세요. 뭐냐면은 글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뭘 판단하고 인식하는 거는 나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나와 상대가 없다면 이런 인식이나 질문이나 답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이렇게 한다면은 답하기가 너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문 자체를 다 이 요해가 안 돼.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나와. 답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거기에는 어떤 거기에 지금 돼 있냐면은 이런 걸 하면 내가 인식하고 생각하고 할 때는 지금 안영수 씨가 말하는 것처럼 나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인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기본 인식이 그렇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밑으로 가보자라는 거야. 한 단계 밑으로 가보자라는 거야. 이 질문은. 자,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속에는 더 한 단계를 내려가야 돼요. 늘 제가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나는 내가 있다라는 그 가정하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질문을 딱 받으면 내가 있는가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이 가능해요. 내가 있어야만 내가 누구인가가 질문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명료하지를 못해. 내가 있다에서 출발을 해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이 되는 거지. 내가 없으면 나는 누구인가 질문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영수 씨가 인식하고 구별하고 하는 거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럼 과연 나와 나 아닌 것이 정말로 상대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상대가 있다라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지금 내가 묻는 거는 나와 나 아닌 것이 정말 상대이니?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데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자, 이런 거 똑같죠. 세상이 지금 있어. 그러면은 내가 늘 얘기했지만 세상이 있다 해서 한 발자국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사람들은 세상이 있니 없니 생각을 해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서 생각을 해봐. 세상이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왜 세상이 있는 거야? 라고 묻게 될까요? 이 말이야. 정말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 정말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세상이 있다 해서 출발을 하면 그거는 이미 그 질문이 이미 있다 해서 출발을 했던 질문이라 더 근본으로 못 가는 질문이라. 그러면 세상이 있다 없다를 떠나버려야 돼. 세상이 있는가? 이렇게 세상이 있다. 세상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고 이것도 너와 나는 상대가 돼 있어 라고 출발을 했을 때 인식이 가능하면 그럼 과연 너와 내가 상대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상대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힌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있다 해서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 고정관념, 조건지어짐, 입처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이미 나는 있다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 이미 없다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있다 아니면 없다예요. 또는 좋다 아니면 나쁘다예요. 안 그러면 옳다 아니면 그러다예요. 근데 옳다 그러다는 남 얘기 들으면 조금 알 것도 같아. 좋다 싫다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있다 없다는 너무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조조화상이 뭐라고 했을지 몰라요. 너무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화도의 왕이 무예요.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있다 없다는 정말로 예리하지 않으면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몸뚱이가 우리 이렇게 했으면 몸뚱이가 정말 있는 거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몸뚱이 뻔연히 보기도 하고 내가 아프면 아프기도 하고 걸어 다니고 하는데 몸뚱이가 정말로 있는 거니? 그렇게 딱 물으면 물리학자는 알거든. 물리학자는. 홀로그램으로 존재한다. 위치 에너지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있다 해서 도저히
벗어나지를 못해. 이 사고방식 자체가. 또 없다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그 조주선다 무는 엄청난 무자하다는 나 진짜 화도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있다라고, 얼마나 우리가 있다라는 것에 매몰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본을 건드리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 불교 공부, 불교 공부도 진리 공부라는 것은 내가 있다, 내가 그렇다라고 한 번도 아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와 나 아닌 것이 있다에서 출발이 되어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나와 나 아닌 것이 정말 둘인가 이 말이야. 그러면 더 원천적으로 가게 된다는 거야. 어디 그게 궤변입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 질문 한 센텐스를 질문을 하셨는데 그 센텐스에 부의를 달아야만이 그 질문이 완성이 되는 질문을 하셨다고 저는 이제 말씀드립니다. 예. 그 한 센텐스로 하게 되면은 지금 원장님이 해석한 식으로 해석도 가능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그 질문을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는가요? 그 센텐스를 말씀하실 때 그 센텐스 다음에 부가적인 센텐스를 더 넣어야만이 의도하시는 뜻을 일단 전해드릴 수 있죠. 뭐 안 그러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은 내 같은 경우에는 부가 뜻을 넣어야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정도만 캐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나는 이제 아마 처음 오신 분이 있었으면 이렇게 질문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한 1년 이상 보림선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에 있는 거니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어려운 것 같지만 세상에 있는 거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게. 류로 따지면 똑같은 종류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정환 권사님 어떻습니까?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왜 어렵게 느낄까요? 왜 어렵게 느낄까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있다 하고 없다에 다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있다와 없다가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것을 스스로가 느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있다 없다를 갖다가 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더 어렵지 않나. 질문 자체.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도 난데 산, 비산, 수, 비수, 환 되돌아서 이것이 곧 진산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공부는 지금 현재는 절대 긍정이 돼 있어요.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있다잖아요. 있다. 그렇죠? 있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모습 공식을 해요. 지금. 그러면 없다가 됩니다. 없다라기보다 그냥 없다에 더 가깝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부정하는 그것으로 갑니다. 그런데 절대 긍정이 정말 제자리로 가려면 절대 부정이 돼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여유를 두고 틈을 주면 그냥 100% 절대 긍정으로 가버려요.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공부는 조금이라도 모습에 들어붙으면 100% 안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는 맨날 공리 우리 맨날 공리 하고 있는데 그 공리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면 공부 자체가 맨날 어디에 헤맨다? 있다에서 헤매. 양변의 하나에서 헤매요. 있다니면 없다니 양변이거든. 그래서 하나에서 헤매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하나에서 헤매고 있다는 그 사실이 자각이 안 와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 긍정으로 있는 상태에서 선언에 와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공부하는 과정은 절대 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부정에서 되돌아서 절대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굴리는 이런 상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는 그렇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디에서 너무너무 맥히냐면 절대 긍정에서 부정으로 오는 것조차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만 깨꾸라져,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법회에 오고 도반을 만나고 해서 같은 그 류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과 이것이 계속 연결이 안 되면 여기 절대 긍정에 있던 것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요거는 힘이 약하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걸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 전환이 거의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스스로 인식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삼법인을 가지고 우리로 말하는 이제 모습공식인데 변한다 헛것이다를 얼마나 철저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만 답이에요. 그 외에 답이 있을까?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처음에 너무나 이게 안 잡히고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요? 기관청에 장전을 해가지고 막 쏴라. 그냥 무작위로 쏴버려라. 쏴보다가 보면 한 놈은 안 죽겠나 이 말이지. 한 놈은.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방법이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무엇이 됐든 간에 변한다. 자기가 정말로 몸부림을 치면서 변한다 헛것이다를 하나 둘 계속 생활 속에서 적용해 가는 것이 공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만약에 본인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겨내지를 못하면 사실은 정말로 그 바나나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평생을 사는데 맨날 바나나를 왜곡되게 계속 그렇게 살면서 죽어버려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삶이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인가? 이 말이죠, 지금. 또 나는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한가? 사람들이 되게 행복하고 싶어 해. 자,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그냥 총체적으로 질문을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사실은 이런 질문들이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그 근본으로 돌아가면서 자꾸 해소가 돼야 돼. 그래야 내가 정말로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고, 공부가 재미있고.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워낙 이 한국 공부가 암기식 이런데 이 말 끌려가는 요런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자, 이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지, 지금.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랬겠지만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점점 자기의 힘이 커져서 계속 자기가 창의적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지혜가 자꾸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기 오늘은 이제 공부를 하신 지 1, 2년 정도 되면 상당히 뭐 슬럼프도 올 것이고, 또 이게 사람 사는 거하고 똑같더라. 공부가 이렇게 굴곡을 지어요. 굴곡을. 그런데 올라갈 때 자만하지 말고 내려올 때 까풀어지지 말고 까풀어지는 것도 변하고 올 것이고 자만할 때도 변하고 올 것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공부를 그냥 여일하게 그냥 꿋꿋하게
그냥 멍청하게 무소의 뿔처럼 그냥 뚜벅뚜벅 가다가 보면 뭐가 나도 나겠죠?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